여기는 띵컴퓨터 가이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를 장식할 80만원대 가성비 PC 영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5초간 이번 영상의 목차를 띄워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려는 견적입니다. CPU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라이젠 3500X를 뽑았으며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이젠 메인보드의 특징은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초고속 저장 장치인 NVMe SSD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인보드는 A320 중에서 최상급인 ASUS EX 제품을 뽑았으며 얘가 웬만한 B450 하급 보드보다 더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램 소켓도 4개나 지원해줍니다. 메모리도 삼성 DDR4 2666 8기가 2장을 넣었고 3600클럭까지 오버클럭이 매우 쉽게 들어갔으며 M.2 NVMe 슬롯을 지원해줘서 가성비가 매우 좋은 NVMe SSD인 삼성 PM981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512기가로 뽑았으며 일반적인 사용 용도라면 용량은 충분할 겁니다. 참고로 메인보드는 제가 리뷰한다니까 뻘짓 연구소님이 남는 거 하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A 화이트 시리즈를 뽑았으며 가격은 스탠다드로 나왔지만 효율은 브론즈 인증을 받은 파워입니다. 서버 파워 시장 업계에서 입지가 꽤 높은 고스펠 OEM이어서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파워인데 유일한 단점으로는 일부 초기 물량이 팬 소음이 있었는데 전부 리뉴얼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칩셋인 GTX 1660 슈퍼이며 조텍의 AMP 모델로 넣었습니다. 풀로드 상태에서 온도가 66에서 67도 나와서 매우 양호합니다. AMP 모델이 1660 슈퍼 중에서 클럭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라이젠 3500X는 발열이 살짝 있어서 CPU 쿨러를 사줘야 하는데 라이젠 특성상 무뽑기라는 CPU와 쿨러가 붙어서 같이 흔들리는 증상이 생기는 쿨러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쿨러와 CPU가 결착이 꽉 끼워지고 잘 되는 제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잘만 CMP S10X가 3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쿨링도 괜찮고 디자인도 이쁘고 무뽑기 방지가 매우 잘 되어서 CMP S10X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LM21 메쉬 블랙으로 뽑았습니다. 전면 다이아 패턴 디자인이 예술인 케이스죠. 급하게 준비한 컨텐츠여서 CMP S10X는 집에 화이트 색상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급한 대로 집에 남는 블랙 계열인 레이스 프리즘을 넣었습니다. CPU 쿨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화려한 거는 싫어하지만 못생긴 것 또한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NVMe SSD는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대신 발열이 꽤 있는 제품이어서 NVMe 방열판을 같이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그냥 저렴한 M.2 방열판 하나 같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장우 컴퍼니 M.2 방열판이 그나마 저렴한 애들 중에서 제일 낫더라고요. 가격은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처음 사거나 오랜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윈도우가 없으실 텐데 윈도우 10 홈 FPP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FPP 버전은 한 번 쓰면 끝인 버전이 아닌 나중에 컴퓨터 바꿀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키를 옮겨줄 수 있는 버전입니다. 윈도우 가격은 2019년 11월 16일 샵 다나와 기준으로 17만 5천원 정도네요. 이 모든 것과 조립 공인비가 합쳐진 최종 구매 가격은 100만원 중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시죠. 게임 벤치마크는 전부 메모리 3600 오버클럭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3600뿐만이 아니라 3200이나 순정인 2666 클럭이 대략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신성주님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우선 국민게임 롤입니다. 롤 정도는 매우 높은 옵션으로 평균 190프레임 정도가 나오며 5대5 한타에서도 렉이란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이 정도 프레임이 나와주면 누구나 페이커처럼은 절대 될 수 없고 질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배그는 국민옵 3울트라로 세팅하고 산옥 부트캠프에서 평균 150프레임에 하이프레임은 100 정도 나와줬습니다. 본체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배그 144 완벽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 프레임이 나와주면 144 모니터로 꽤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6입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두고 평균 18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는데 하위 프레임도 13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6도 144 모니터로 매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국지 토탈어입니다. 사양에 맞게 낮은 옵션으로 뒀으며 평균 프레임은 130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주더라고요. 삼타러는 매우 고사양 게임인데 낮음으로 두면 프레임이 꽤 잘 뽑힙니다. 병사들이 많이 뭉친 곳을 확대해서 일부러 과부하를 더 줘봤는데 프레임이 생각보다 많이 드랍되지 않더라고요. 삼타러는 낮은 옵션에서 엄청나게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신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이 게임은 버그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 띄우면 튕기길래 프레임을 폰으로 따로 찍어서 편집해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업으로 두고 플레이했으며 평균 140프레임 정도에 하위 100프레임 정도가 방어가 됐습니다. 버그 투성이길래 배그 초창기처럼 프레임이 극악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 꽤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SUS EX A320 보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A320 중에서 ASUS EX 모델은 엄청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얼벤치라는 일반인이 실사용해서 갈굴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를 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도 PBU를 킨 상태에서도 전원부 온도는 52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전원부가 좋지 않은 메인보드는 리얼벤치에서 CPU 클럭이 3기가 초반대까지 클럭이 다운되는데 ASUS EX는 3.9기가를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직접 벤치마크 해본 결과 라이젠 3500X는 당연하고 3600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이며 3700X도 솔직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3700X나 3900급도 넣어볼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렴한 가성비 본체로 옵션 타협을 해주면서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우 괜찮은 조합인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컴퓨터를 구매하고 싶다면 영재컴퓨터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립이나 램 오버클럭 전부 가능하며 영재컴퓨터의 카톡 아이디는 DIGIJY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재밌는 컴퓨터와 하드웨어 게이밍 기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띵이었습니다.